안녕하세요. 에듀테이너입니다. 오늘은 교과서 모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거 풀제국으로 왔어요. 그 다음에 교과서 모델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모델 한번 보겠습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건데요. 만든 지가 꽤 돼가지고 지금 한번 다시 돌려봤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브라이틱스는 분석 플로우가 이렇게 하나씩 함수 하나하나가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나중에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자, 여기 툴팁도 있네요. 데이터 쪼개기 툴팁, 시드 넘버 툴팁이 있습니다. 툴팁은 오프해주고 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읽기입니다. 자, 분석을 하려면은 먼저 데이터를 읽어줘야 되겠죠. 데이터 팩트를 클릭하니까 여기 밑에 보니까 타이타닉 트레인이라는 데이터를 이게 읽어드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런 버튼 클릭하면 이렇게 데이터를 읽어오죠. 자, 데이터 읽어온 걸 보니까요. 칼럼이 12개고 로우 수가 891개로 돼 있네요. 여기 보니까 뭐 널 데이터도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자, 쭉 한번 살펴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칼럼 선택으로 넘어갑니다. 칼럼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이제 셀렉트 컬럼이라는 건데 한글로 칼럼 선택이죠. 여기서는 survived 하고 전체 12개 컬럼 중에서 10개 컬럼만 이렇게 선택을 했네요. 자, 이렇게 선택할 때는 이런 방법을 씁니다. 요 위에 클릭을 해주면은 전부 다 선택이 되잖아요. 또 클릭하면은 또 선택이 다 풀리고 여기서 전체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패신저 네임을 빼서 뭐 의미가 없잖아요. 패신저 아이디 네임은 분류 분석에 의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확인하고 런 버튼까지 클릭하면 이제 컬럼이 선택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셀렉트 컬럼에는 이런 기능도 있어요. 여기 페어에 보면은 7.25 해서 더블로 된 실수형이거든요. 이것을 페어에 더블로 되어 있는 거를 여기서 인테저로 한번 바꿔보고 런 한번 해볼게요. 런 하면은 여기에 페어가 인테저로 이렇게 7, 71.7, 71, 53 이런 식으로 인테저로 바뀐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페어를 더블로 바꿔서 런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거 데이터 프로파일 볼까요? 데이터를 어떤 것인지 보기 위해서 프로파일을 한번 돌려본 겁니다. 자, 옵션을 이렇게 잡아줬고요. 옵션을 잡아주고 돌렸더니 오버뷰로 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네요. 자, 여기 가리니까 여기에서 민맥스로 확대해 보면은 이렇게 나오네요. 누메리 컬럼이 5개, 캐티고랄이 4개, 캐티고리칼이 4개, 불리언이 하나 있었고 넘버로 베리어블이 10개. 아까 10개였죠? 선택한 게 10개였으니까 나왔고 그 다음에 미싱 밸류가 꽤 있었네요. 2% 정도 있었어요. H 같은 경우는 뭐 안 쓴 사람이 많았네요. 그래서 19%가 거의 20%가 미싱 밸류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페어하고 슬립 SP 뭐죠? 아무튼 이런 것들이 제로 값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이제 베리어블에 대한 그 민 맥스라든지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코릴레이션 값도 구하네요. 그래서 코릴레이션이 되게 강한 거, 그래서 이런 것들 값을 또 구해줬네요. 코릴레이션은 피어슨 방식하고 스피어만 방식이 두 가지로 구해줬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 프로파일을 봤고요. 한번 컬럼 선택을 또 다시 밑에 또 하네요. 또 어떻게 하나 보겠습니다. 자, 컬럼 선택은 자, 패신저 아이디 네임 티켓 번호는 빼고 이렇게 8개로 지금 작업을 했네요. 8개로 작업을 해서 저기 진행을 했습니다. 자,
런 버튼 클릭하면 나오고요. 포맷을 바꾼 건 없죠? 포맷을 특별히 바꾼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총 8개의 컬럼을 잡아냈고요. 그 다음에 결측치를 제거를 했습니다. 뭐 결측치가 있으면은 제거를 해주고 분석을 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결측치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기 때문에 가장 단순한 방법은 결측치를 제거하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결측치를 뭐 평균이나 중앙값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간단하게 제거하는 방법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뭐냐? 셀렉트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이 칼럼들 있잖아요. survived 이런 컬럼들에서 결측치가 만약 있으면은 로우를 삭제해라. delete row or 컬럼에서 로우를 삭제하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런 버튼 클릭해서 보게 되면은 결측치가 이렇게 널로 나와 있는 값들 이런 경우에는 삭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 891개의 로우가 714개의 로우로 절감된 걸 알 수 있어요. 삭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어서 여기 age의 널 밸류가 없습니다. 다음에는 코릴레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코릴레이션 볼게요. 6개의 컬럼. 뭐 코릴레이션을 구하려면 일단 더블로 된, 숫자로 된 것만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피어슨 방식으로 구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고 상관계수가 나왔습니다. 뭐 클래스하고 페어하고가 마이너스 그렇죠. 등급이 높을수록 값이 1등급이 좋은 거니까 값이 더 비싸겠네요. 그런 식의 마이너스 상관계가 나오고 뭐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다 하나씩 살펴보면은 의미가 있는 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별이 한 3개 떴으면은 유의 수준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p-밸류가 작다. 뭐 이런 뜻이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 쪼개기 함수를 썼네요. 데이터 쪼개기 함수가 뭐냐? 자, 궁금할 때는 이렇게 헬프를 누르면 되는데 보겠습니다. 여기 물음표가 헬프예요. 헬프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랜덤하게 무작위라고 있는데요. 무작위. 데이터를 트레이닝 세트와 테스트 세트로 무작위로 나눈다. 트레이닝, 훈련 세트와 테스트, 평가 세트로 나눈다. 뭐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랜덤하게 나눈다. 해서 안에 이제 랜덤 넘버가 들어갑니다. 보겠습니다. 트레인 레이쇼는 7이고요. 테스트 레이쇼는 3입니다. 디폴트로 잡아줬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70대 30. 같은 결과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드 넘버가 1, 2, 3입니다. 그래서 시드 넘버를 쓰면은 똑같은 걸 랜덤하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현성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값으로 가져야지 우리가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렇게 시드 넘버를 꼭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런 한번 해볼게요. 자, 변화된 게 없이 아마 같은 값이 나왔을 거예요. 7대3 같은 거니까. 자, 그래서 499개가 나왔네요. 자, 이거는 사용법에서도 나오지만 차트 세팅에서 이렇게 놓고 데이터 간 다음에 데이터 소스라고 하는 데를 보면은 클릭하면은 트레인 셋, 테스트 셋이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서 테스트 셋을 테스트 테이블을 선택하고 닫아주면은요 테스트 셋 215개짜리를 볼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뭘로 했습니까? 디시전 트리, 결정나무라고 그 모델을 한번 해봤네요. 결정나무 모델로 해서 피처 컬럼을 5개를 잡았습니다. P 클래스, H, SP, 파크, 하츠, 그 다음에 페어 해가지고 5개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크라이토리아는 지니 인덱스라는 것을 썼습니다. 이 크라이토리안도 지니를 쓰느냐 엔트로피를 쓰느냐에 따라서 또 값이 또 많이 달라져요. 스플리트는 베스트 스플릿을 썼다. 이런 겁니다. 여기에 시드가 지금 없네요. 시드가 이제 어떤 값인지에 따라서 이제 같은 스플릿을 같은 값을 줄 텐데 이 시드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사용하는 분들에 따라서 약간 결과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결정 나무가 이렇게 오른쪽에서 트리가 나온 거죠. 이렇게 트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피처 임포탄스라 그래가지고 어떤 특성이 중요하냐 이런 것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페어가 0.40, 1에 가까울수록 중요한 거죠. 0.4 정도 중요하고 H가 0.39로 중요하다 이런 겁니다. 그럼 뭐에 중요하다는 거죠? 뭐에 중요하냐면 survived, 이게 좀 타이타닉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생존했냐 안 했냐 라는 그 survived에 영향을 많이 미쳤냐 뭐 이런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 영화 타이타닉을 봤었는데 그때 보니까 여자하고 아이들을 먼저 구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제 1등석 승객도 먼저 구했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페어 1등석이냐 아니냐 이 차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성별도 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것 같은데 따져봐야 되겠죠, 데이터로. 자, 그 다음에 의사결정나무 분류 예측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여기 보니까 데이터를 499개로 봤죠. 여기 보면은 테스트에 트레인 테이블을 쓴 걸 알 수 있어요. 셋 인풋을. 여기를 이렇게 닫아주고 없애주고 테스트 테이블을 이렇게 드래그 하면은 요셋 인풋지에서 테이블을 테스트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원래 트레인 테이블을 써서 훈련을 좀 한 겁니다. 트레인 테이블을 써서 모델을 지금 구했고요. 이 모델의 결과에 대해서 결정나무 분류 예측에서 여기에서는 테스트 테이블을 사용했네요. 테스트 테이블을 사용해서 이제 이 모델로 한번 예측을 해본 겁니다. 생존했냐 안 했냐를 예측한 거겠죠. 그래서 런 버튼 클릭해서 예측을 한번 수행해 봅니다. 브라이티스는 자동으로 트레인 모델이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연결만 해주면 되고요. 데이터만 잘 선택해주면 되죠. 그다음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그 생존 확률이 프리딕션이 1, 0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원일 확률, probability, 이율 확률 이렇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류 모델을 평가를 하는 evaluate classification이라는 함수를 갖다 댔네요. 여기서 분류 모델 평가입니다. 함수에 보면은 여기 함수에 분류 모델 평가라고 있을 겁니다. 여기 있네요. 분류 모델 평가, 회계 모델 평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나중에 편하게 쓰기 위해서 브라이틱스 스튜디오에 있는 함수로 일단 모델링을 했었고 이거를 브라이틱스 에듀케이션 모델로 이렇게 한글화로 똑같이 지금 해놓은 겁니다. 자, 여기서 모델을 썼고요. 그래서 해보니까 accuracy가 0.68, 68% 정도 맞추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F1 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recall, precision 값을 이제 구했습니다. 이런 값들은 아마 교과서에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션이라고 하는 거는 뭐 정밀도라고 얘기 보통 하거든요. 정밀도라 그래서 내가 맞다고 한 것이 몇 프로나 맞았냐 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리코이라고 하는 거는 재현율이라고 해서 뭐 10개를 뽑아야 되는데 몇 개를 뽑았냐 그 중에서 정답이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찍은 것 중에 몇 개를 맞췄냐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게 리콜입니다. 그 다음에 F1 매저라고 하는 거는 이 프리션과 리콜을 그 조합평균이라고 하죠. 조합평균 값을 구한 것을 F1 매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68.37이 나왔어요. 근데 이런 결과들이 아까 그 랜덤이 있었잖아요. 여기 뭐 의사결정 나무에 랜덤 넘버 시드가 있었는데 이 시드 값을 뭘 주냐에 따라서 이게 약간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미리 얘기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로지스틱 회귀 모델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지스틱 회귀 모델 0,1으로 분류되는 분류 문제에서 사용하는 아주 대표적인 분석 방법이죠. 여기도 피처 컬럼은 똑같이 5개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서바이브드 레이블로 해서 런을 클릭하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제 AIC, BIC라고 하는 뭐 아카이케 인포메이션 크라이터리아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값하고 BIC, 베이지안 인포메이션 크라이터리아라고 하는 값으로 해서
요거를 최소화하는 값을 이제 구해준 거겠죠. 그래서 인터셉터하고 뭐 이런 p-value까지 해서 값을 이제 구해줬습니다. 전부 다 유의미한 걸로 나오네요. 여기 페어만 조금 유의미하지 않은 애매한 0.07이네요. p-value가. 그러니까 p-value가 0.05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페어가 제외가 될 거고, 그렇지 않다면은 페어를 사용해주는 그런 모델이 될 겁니다. 자, 모델이 나왔고요. 이제 예측을 하겠습니다. 예측은 역시 215개의 테스트 테이블을 써서 했네요. 그 다음에 런 버튼 클릭해서 예측 값을 이제 구해봅니다. 로지스틱 회귀 모형이나 이런 것들 아마 교과서에 설명이 있을 겁니다. 저는 생략을 할 거고요. 자, 역시 똑같이 프리딕션이 1, 0 이렇게 나왔죠? 실제로 살았나요? 여기 1, 살았고 죽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위에 100에서 나왔는데 이게 얼마나 정확히 했는지 보겠습니다. 분류 모델 평가 똑같이 얘기했고요. 레이블은 정답은 서바이브드고 프리딕션 컬럼은 프리딕션으로 해서 구했습니다. 액큐러시가 0.70이 나왔네요. 0.70. 이 둘을 합한 이런 내용이 될 거고요. 이거는 뭐 전체가 100개면은 몇 개를 맞췄냐. 틀린 거를 몇 개 맞췄고 맞는 걸 몇 개 맞췄고 틀린 게 아니죠. 서바이브 한 사람 몇 개, 언서바이브 한 사람 몇 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맞추는 것을 액큐러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프리션과 리콜 값이 아까보다 좀 높아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일 때는 다르네요. 1일 때는 이렇게 0.66, 0.5 나와서 전체적인 액큐러시를 구하니까 0.706%가 나왔다. 이런 겁니다. 자, 앞서 거 한번 볼까요? 이거는 역시 또 1일 때 적게 리콜이 좀 작게 나왔었네요. 마찬가지고 로지스틱 회기도 보니까 0.77, 0.57 이렇게 나왔네요. 그 다음에 KNN 분류 보겠습니다. KNN은 K 니어리스트 네이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사한 애들이 얼마나 됐는지를 보고 이제 보팅에서 나오는 그런 알고리즘인데 그걸로도 한번 해봤네요. 똑같이 피처 컬럼 5개, 레이블, 서바이브도 해서 작업을 했고요. 트레인 테이블로 학습을 했습니다. 런 버튼 클릭하면은 학습이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결과가 여기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K에는 바로 그 학습과 저기를 바로 하죠. 왜냐하면 테스트 테이블을 놓고 이 테스트 테이블에 있는 값을 가지고 K에 유사한 트레인 테이블을 찾아서 쓰는 거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직접 씁니다. 같이 사용합니다. 트레인 테이블과 테스트 테이블을 한 번에 사용해요. 여기 놓고 썼고요. 그럼 K개를 몇 개를 했겠죠? K개가 중요하거든요. K는 여기 5개로 되어 있네. 디폴트가 5개입니다. 이것도 또 몇 개로 하냐에 따라서 또 값이 또 달라져요. 5개로 했네요. 그러니까 어떤 점이 있을 때 그 점하고 가까운 5개 점을 선택해서 이제 보팅 해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죠. 1이냐 0냐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거는 넘버 오브 네이버는 홀수로 잡아요. 홀수. 그래야지 세임 스코어가 안 나오잖아요. 홀수로 잡아서 런을 했습니다. 런하면은 이제 215개의 데이터 결과가 나왔을 거고요. 그때 서바이브드 된 거하고 프리딕션하고 비교를 해서 이렇게 뭐 눈으로 비교하면 잘 안 보이니까 evaluate, classification, 분류 모델 평가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나왔나 볼까요? 나왔더니 accuracy가 0.66이 나왔네요. 이것도 뭐 K를 몇 수로 하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어요. 0.66. 뭐 K를 이렇게 해볼까요? K 값을 디폴트가 5인데 얘를 한번 7로 한번 해볼까요? 7로 한번 해보고 런을 하면 모델이 바뀌죠. 결과가 바뀌죠. 그 다음에 분류 모델 평가를 여기서 다시 또 돌려줘야죠. 여기 잘 보시면은 요건 17시 15로 돼 있잖아요. 여기는 16시 11이잖아요. 그러니까 돌린 시간을 보고 이 모델이 훈련이 먼저 되고 모델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결과가 또 평가를 해야 되는데 요 시간을 보고도 알 수 있어요. 얘가 또 빠르기 때문에 한 번 더 돌려줘야 되죠. 런 돌려주면은 여기 시간이
17시 15분 27초 나오죠? 자, 0.6651이 나옵니다. 아까 값이 얼마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다시 한번 원래 걸로 보면은 0.6651이었죠? 여러분들은 화면 돌려보면 바로 될 텐데 저는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류 모델 평가 0.6651이었죠? 다시 일어나면 얼마가 나올까요? 0.6651. 똑같은 값이 나왔네요. 7로 하나 같은 값이 정확하게 같은 값이 나왔나요? 우연의 일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를 3으로 한번 해볼까요? 궁금하네요. 어떻게 같은 값이 나왔지? 자, 분류 모델 평가 돌려보겠습니다. 자, 0.665이 나왔을까요? 아, 달라졌네요. 6558이네요. 예. 6558로 조금 더 값이 낮아집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돌려가지고 K가 얼마였을 때 가장 적합한 값이 나오냐 이런 것도 찾는 것도 이 분석의 묘미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이리저리 돌려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변수들이 정말 쓰여야 되는지도 알 수가 있고요. 또는 변수를 직접 그 변수들로만 쓰는 게 아니고 또 조합해서 쓰기도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탐색적인 방법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거를 EDA라고 그러죠. Exploratory Data Analysis.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교과서 모델 살펴봤는데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